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한양 성곽 아래 인적 하나 없는 골목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60이 넘은 떡장수 할멈이 떡 광주리를 이고 그 길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명주 보자기에 쌓인 아기 하나가 울고 있더군요. 할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지요. 버려진 아이를 거두면 애군이 온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할멈이 한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할멈은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끝내 얻지 못했지요. 60평생 떡 팔아 근근히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할멈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할멈을 올려다보더군요. 그 눈빛을 본 순간 할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마을로 돌아온 할멈은 온 동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60 넘은 늙은이가 무슨 아이를 키워.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겠네. 말쑥내 어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주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면서요. 나중에 친부모 나타나면 어쩌려고. 하지만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더 많이 만들어 팔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 떡을 찌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다시 장에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는 아기를 재우고 다음날 팔 떡을 준비했지요. 할멈은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면 힘이 났지요. 할멈은 아기에게 상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철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가 떡가게 벽에 쓰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고 있더군요. 할멈이 물었습니다. 상철아, 그게 뭐냐? 할멈, 이건 떡자예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할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상철이가 글자를 알아본 거지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 할멈은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떡장수 자식이 글을 안다니. 그때부터 할멈은 더 열심히 떡을 팔았습니다. 상철이를 서당에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지요. 마을 서당의 광수 훈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떡장수 자식이 무슨 글을 배워. 양반 자제들과 어찌 함께 공부하겠소? 돌아가시오. 할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는 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글방비는 제가 꼭 마련하겠습니다. 광수 훈장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요. 다른 아이들보다 배로 많은 글방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지요.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숙이라는 양반집 딸아이가 상철이를 보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으악, 떡 냄새나. 너는 저리 가서 앉아. 우리랑 같이 앉지 마.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상철이는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지요.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수 훈장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상철이가 벌써 다 알고 있더군요. 훈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상철아, 너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혼자 익혔습니다. 양반 자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들은 몇 달 걸려 배운 것을 상철이는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하교길에 말숙이가 상철이의 책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떡장수 자식 주제에.
상철이는 참았습니다. 책을 주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온 상철이는 할멈께 말했습니다. 할멈,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멈께 효도하고 싶어요. 할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한편 할멈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상철이 깨우기 전에 다시 한번 장사를 나갔습니다. 낮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떡을 팔고 저녁에는 다음날 팔 떡을 준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저 할멈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러면서도 아무도 할멈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서당에서 돌아왔는데 옷이 찢어져 있더군요. 할멈이 물었습니다. 상철아,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할멈. 하지만 할멈은 알았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또 상철이를 괴롭혔다는 것을요. 할멈이 서당으로 찾아가려 하자 상철이가 말렸습니다. 할멈, 가지 마세요. 제가 참을 수 있어요. 할멈이 오시면 아이들이 저를 더 놀릴 거예요. 상철이의 말에 할멈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날 밤 할멈은 자신이 입던 옷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상철이에게 새 옷을 사주었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상철이는 울었습니다. 할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찢어진 옷 그냥 입을게요. 할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상철아. 할멈은 늙어서 추위를 잘 안 타거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지요. 할멈은 추운 겨울을 얇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할멈은 밤마다 기침을 했지요. 하지만 상철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는 할멈이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지요. 할멈의 고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상철이는 15이 되었지요. 서당에서도 이제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훈장조차 상철이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광수 훈장이 말했습니다. 상철아, 너는 과거를 봐야겠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상철이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지요.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한양까지 가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할멈은 상철이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상철아, 걱정 마라. 할멈이 다 준비해 줄게. 그날부터 할멈은 더욱 무리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장사했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어. 말쑥내 어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상철이가 출세하면 할멈 버릴 거예요. 하지만 할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철이만 믿었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멈은 모아둔 돈을 꺼내 상철이에게 주었지요. 상철아, 이걸로 한양 가거라. 꼭 합격해야 한다. 상철이는 할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멈, 다녀오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할멈도 몸조리 잘하세요. 할멈이 상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아, 너는 할멈의 자랑이다. 상철이가 한양으로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멈은 혼자 떡을 만들며 상철이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상철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멈이 장터에서 떡을 팔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할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장사꾼이 물었지요.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멈이 떡을 찌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쿵! 떡 광주리가 바닥에 널브러졌지요. 이웃집 안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멈 정신 차리세요. 누가 좀 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멈은 눈을 감은 채 쓰러져 있었지요. 말쑥내 어미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어쩌려고.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상철이를 불러와야 해.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자.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하나를 한양으로 보냈지요. 상철이는 과거 시험을 마치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온 전가를 받았지요. 상철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할멈께서 쓰러지셨어요. 상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합격 발표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마을로 달려왔지요. 밤새 달려온 상철이는 할멈이 누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멈, 할멈. 상철이가 할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할멈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상철아 왔구나. 시험은 잘 봤느냐? 할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할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상철아. 할멈은 괜찮아. 하지만 할멈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밤새 할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방이 붙었지요. 상철 합격.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양반집 자식은 다르네. 말쑥내 어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상철이가 출세했으니 과연 저 아이가 할멈을 끝까지 모실까요? 하지만 상철이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할멈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상철이는 할멈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지요. 물을 먹이고 약을 다려드리고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할멈. 저 상철이가 이렇게 빌잖아요. 할멈 없이는 못 살아요. 마을 사람들도 걱정했습니다. 상철이가 너무 불쌍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상철아, 할멈. 상철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할멈이 상철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합격했다며. 내 자랑스러운 상철이. 상철이가 할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멈 덕분입니다. 모두 할멈 덕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낯선 가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당상관 행차신이 길을 비키시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양반은 누구야? 광수대감 아니신가? 호조판서 광수대감이시다. 그 양반은 곧장 할멈의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철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를 찾아왔다. 떡장수 할멈이 키워낸 양반댁. 상철이는 광수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찾으십니까? 광수대감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멈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광수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나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때 첩을 하나 얻었는데 아들을 낳고 죽었지. 본처가 아이를 키우기 싫어했다. 그래서 몰래 한양 성곽 아래 버려두었던 것이다.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명주 보자기에 쌓여있던 아기가. 그렇다. 내 아들 맞다. 광수대감은 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도 급제했으니 내 집으로 가자. 양반 대갈집 도련님으로 살아야지. 떡장수 집에서 살 아이가 아니다. 상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멈도 고개를 떨구었지요. 광수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호조판서다.
너를 조정의 관리로 만들어주겠다. 큰 벼슬도 하고 좋은 집안과 혼인도 시켜주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단하네. 판서 아들이었다니. 역시 피는 못 속여.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양반집 자식은 다르더라니. 떡장수 자식이 아니었구나. 저 아이 얼굴부터 남달랐어. 전에 상철이를 무시하던 말숙이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수줍은 얼굴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상철 오라버니 축하드려요. 역시 오라버니는 달랐어요. 상철이는 그런 말숙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숙네 어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 대감님, 저희가 상철이를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광수대감에게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수대감이 할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아들 키워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오. 이것으로 그간의 수고에 보답하겠소. 광수대감은 은자 몇 냥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할멈은 그 은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상철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광수대감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이제 그만 이 가난한 마을을 떠나거라. 그날 밤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누가 떡장수 할멈하고 살겠어. 말숙네 어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멈이 불쌍하긴 해요. 15년 동안 키웠는데. 하지만 상철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상철이는 방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를 나눈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키워주신 할멈 곁에 남아야 하나? 할멈은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이가 떠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붙잡겠어. 저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광수대감의 하인들이 와서 상철이를 재촉했습니다. 도련님 서두르십시오. 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상철이가 떠나는 것을 구경하러 온 거지요.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철이의 짐을 싸주고 있을 뿐이었지요. 할멈이 상철이의 옷을 개키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한양 가면 춥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하거라. 상철이는 할멈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멈의 손, 떡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 자기를 키우느라 늙고 병든 그 모습, 상철이의 머릿속에 지난 1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떡을 팔러 나가던 할멈, 자기를 서당에 보내려고 무릎 꿇던 할멈, 자기 옷을 팔아 책을 사주던 할멈, 밥을 굶으면서도 자기에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할멈. 광수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인들이 상철이를 재촉했습니다. 도련님 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상철이가 갑자기 할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할멈이 놀라서 상철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상철아 일어나거라. 왜 이러느냐? 어서 가야지. 하지만 상철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수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감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광수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아비다. 상철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대감이십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이 할멈이십니다. 광수대감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를 거역하겠다는 게냐? 상철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한겨울밤 저를 버린 것은 대감이십니다.
하지만 그 추운 밤 저를 품에 안아 살린 분은 이 할멈이십니다. 광수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철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굶주릴 때 밥을 주신 분도 할멈이십니다. 제가 추울 때 옷을 입혀주신 분도 할멈이십니다. 제가 배우고 싶을 때 가르침의 기회를 주신 분도 할멈이십니다.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철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것이 부모라면 저는 이 할멈과 15년간 밥과 눈물을 나눴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전에 할멈을 비웃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상철이는 할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 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제가 사람 노릇을 할 줄 아는 것도 모두 할멈 덕분입니다. 저는 할멈을 버릴 수 없습니다. 광수 대감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나를 거역하는 게냐? 하지만 상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할멈과 함께 살겠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이것이 제 길입니다. 광수대감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그럼 나도 널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양반 신분도 벼슬도 기대하지 마라. 평생 천민으로 살아라. 광수대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상철이와 할멈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할멈을 무시하고 상철이를 천대한 것이 부끄럽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할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말쑥내 어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심한 말을 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할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그날부터 상철이는 할멈을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지만 벼슬을 받지 못했지요. 광수대감이 방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상철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멈을 모시며 효성을 다했지요. 아침마다 할멈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멈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할멈이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효성스러운 아이를 본 적이 없어. 그런 상철이의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장안의 선비들이 상철이의 효행을 칭송했지요. 어느 날 임금께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철이라는 자가 정녕 양반 신분을 버리고 떡장수 할멈을 모신다는 게 사실이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15년간 키워준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효자로다. 이 나라에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당장 그를 불러오라. 상철이는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린 상철이에게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의 효심이 지극하다 들었노라. 양반 신분을 버리고 은혜를 갚는다니 이는 쉽지 않은 일이로다. 상철이가 대답했습니다. 전하씨는 다만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낳아주신 은혜도 크지만 키워주신 은혜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훌륭하도다. 이 나라에 경과 같은 신하가 필요하다. 내 경에게 벼슬을 내리리라. 임금은 상철이에게 육품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멈께 정려문을 내리도록 했지요. 또한 광수 대감에게 전교를 내렸습니다. 광수는 자식을 버렸으나 떡장수 할멈은 남의 자식을 살렸도다. 누가 진정한 부모인지 명백하도다. 광수 대감은 부끄러워 벼슬을 사직했습니다. 상철이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할멈,
할멈. 할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상철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전하께서 벼슬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할멈께 정려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떡장수 할멈을 기리는 정려문이었지요. 정려문 제막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전에 할멈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이는 벼슬길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할멈을 한시도 잊지 않았지요. 녹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멈께 드렸고, 할멈이 편찮으시면 벼슬도 마다하고 달려왔습니다. 임금께서 이를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멈을 존경했습니다. 엔딩. 세월이 흘러 상철이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멈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지요. 할멈은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상철이는 할멈께 좋은 집을 지어드렸고, 하인들도 두어 할멈을 모시게 했습니다. 할멈이 80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상철이는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도 소중하지만 정으로 이어진 인연은 더욱 깊은 법입니다. 한겨울밤 버려진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마을 전체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진짜 부모란 무엇일까요? 낳아준 것만이 부모는 아닙니다.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한 그 마음이 진정한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